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소설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 아니야? 그 정도로 현실과 경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전교 1등. 완벽한 성적, 완벽한 외모, 완벽해 보이는 삶. 근데 어느 날 아침, 그 아이가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선생님도 부모들도 언론도 전부 같은 말을 해요. 입시 스트레스를 못 버텼구나. 그렇게 사건은 조용히 덮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아요. 진짜 이유를. 근데 딱 한 명, 죽은 아이의 문자를 받은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죽은 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그 순간부터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상하 작가의 장편소설 판데모니움입니다. 2026년 3월 제1회 소원 청소년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심사위원들이 이 책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청소년 소설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문제작. 그리고 마치 청소년판 누아르 영화 한 편을 본 기분이었다. 청소년 소설이라는 단어에 살짝 거리감 느끼셨던 분들, 오늘 그 선입견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주인공은 차은호라는 고3 남학생입니다. 화이트 해커를 꿈꾸는 아이예요. 공부보다 코딩이 좋고 편의점 하시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평범하고 조용하고 튀지 않는 아이. 그런 은호에게 어느 날 문자 하나가 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굳어요. 주선정. 3일 전에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전교 1등 친구의 이름이었으니까요.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은호, 너에겐 미안하지만 유일하게 친밀감을 느낀 친구가 바로 너야. 살기 위해 하나씩 감추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삶은 비밀이 되어버렸어. 죽음은 나답게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고 전면전이야. 내 죽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버려두지 말아줘. 여러분이 이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서워서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니면 파고들겠어요? 은호는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은호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끌고 들어가요. 처음에 은호가 마주한 건 학교 안에서 조용히 퍼져 있던 불법 도박이었어요. 성적 스트레스에 지쳐있는 아이들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도박 플랫폼. 처음엔 재미로 시작한 거였겠죠. 근데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빚이 생기고 빚을 갚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이름이 마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소설이 기존 청소년 소설과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도박 따로, 마약 따로, 이게 아니에요. 이 소설은 도박과 마약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 또 다른 범죄가 하나의 몸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피라미드 구조예요. 맨 아래서 도박에 걸려든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거대한 범죄 조직의 부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파우스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아시죠?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원하는 모든 걸 얻은 인물. 이 소설 속 파우스트도 비슷해요. 청소년들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약점으로 아이들을 서서히 집어삼키는 존재입니다. 전교 1등 주선정이 이 파우스트의 덫에 걸렸어요. 그리고 선정이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고요. 근데 은호가 파고들수록 더 충격적인 진실이 나와요. 선정이는 단순히 도박에 걸려든 게 아니었습니다. 선정이가 본 것, 선정이가 알게 된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정이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걸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면 책 읽는 재미가 없잖아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소설 3부에서 나오는 범죄의 실체를 읽으면서 저는 잠깐 책을 덮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이게 소설인지 사회 고발인지 경계가 흐릿해지는 느낌. 그게 이 책이 가진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소설 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접하는 끔찍한 범죄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에 일어나는 낯선 타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알게 됐어. 그것은 처음부터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저는 이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늘 하는 생각이잖아요.
저건 저 사람들 이야기야. 나랑은 상관없어.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서 무언가를 클릭하고 있을 텐데, 그게 정말 안전한 세계일까요? 여기서 작가 유상아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이 소설은 단순히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가는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악을 뿌리 뽑지 못하고 그것이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는가? 엠번방이 있었고, 딥페이크 범죄가 있었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분노했고, 처벌을 요구했고, 그리고 잊었어요. 또 다른 사건이 터질 때까지. 작가는 그 안일한 태도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범죄가 반복되는 건 범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고 방치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소설로 포장해서 청소년들 손에 쥐어주는 거죠. 이 이야기 너희 얘기야. 판데모니움이라는 제목 자체가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판데모니움은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 나온 단어로 모든 악마가 모이는 지옥의 도성을 뜻합니다. 작가는 그 지옥이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책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출간일은 2026년 3월 20일, 출판사는 소원나무입니다. 장르는 청소년 장편소설이지만 추리와 누아르 요소가 강하게 섞여 있어서 어른이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추천 독자를 말씀드리면 일단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고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디지털 범죄나 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묵직한 사회 메시지를 담은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취향에 딱 맞는 책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 책 읽어보셨다면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혹은 아직 안 읽으셨다면 읽어보고 싶으신지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 한 권이 때로는 긴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바꾸기도 하죠.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